다섯 번째, 진로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진로 목표는 어디인가요? 학교 생활 동안 진로 교육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1초만 정지해도 이게 사고거든요. 이 친구가 거의 2초, 3초 정도를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눈이 계속 동공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뭔가 생각하는 거죠. 진로 교육을 뭘 받았더라 이런 이제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고3 학생만 그럴까요? 대학 졸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은 어떨까요?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강연도 하지만 토크쇼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토크쇼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질의응답을 할 때 꼭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 2학기가 되어서도 이런 경우들이 제법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대학생활의 고민 수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졸업 후에 도대체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가 60%가 될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인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작가 이제 이원석 씨가 한 걸 제가 조금 내용을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이제 가서 문과이과, 물론 지금은 이제 통합이 됐다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문과이과 예체능이 있잖아요. 경상계열에 가서 잘 되면 CEO가 되는데 꼭 부도가 나서 치킨집이나 이런 편의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문계열은 처음부터 백수. 인글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인문계의 90%는 백수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치킨집이나 알바를 하는 것으로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경우가 있겠죠. 작가가 되어서 굶어 죽었다라는 실제로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연계열이 이제 취업이 아무래도 이과 쪽이 좀 잘 되거든요. 공학계열이 잘 되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과로사가 되거나 아예 나중에는 나와서 엔지니어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벤처기업 같은 데 가면 어쩔 수 없이 일찍 나와서 다시 치킨집을 하고 이런 경우가 제가 웃지만 우픈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웃기지만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직업이 진로의 모습이 이 정도 한 100여 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남들이 알아주는 진로 몇 가지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로란 땡땡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면접관도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던집니다. 건축이란 무엇인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영업이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지원하는 분야에 정의를 한 단어로 정의 내리는 것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진로란 무엇인가 물어보면 어렸을 때는 진로 이야기하면 다들 진학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는 거죠. 대학을 갔다라고 여러분 진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진로는 그래서 인생이기도 하고요. 진로에는 성장도 있지만 태보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로에는 누군가에게는요 굉장히 여행이에요. 즐거운 건데 누군가에게는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진로는. 그러니까 상반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진로는 기쁨도 있고요. 슬픔도 있어요. 아주 일관되게 무엇인가를 끝까지 밀고 가야 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변화무쌍하게 진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로는 직업을 찾는 과정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 나침반 역할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 세상과의 소통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진로죠.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고요. 삶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진로는 그래서 행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항상 고통이 또 수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고민만 하고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로가 너무 준비해야 될 게 광범위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정말 안 떠안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생겨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좋은 대학을 가느냐, 좋은 직장을 가느냐, 좋은 스펙을 쌓느냐, 이 정도 안에 진로가 머릿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대학원을 가는 거냐? 이런 식으로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나아가는 전반적인 모든 길을 진로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졸업만 하면 저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야. 취업만 되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또 다시 바꿨죠. 취업, 그렇게 어려워도 물론 좋은데 취업 못했죠. 하지만 당연히, 문제는 더 눈두덩이처럼 더 커지더라고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진로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제가 이제 대기업 직장인들 가장 많이 유료 상담을 하거든요. 가장 갈등 많습니다. 이런 말도 못하는 갈등들을 대기업에 여러분 내놓으라 하는 그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느냐고요? 진급을 못해서 그러기도 하고요. 또 알력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요. 대인관계 문제나 또 직무가 안 맞아서 그렇고요. 정말 가슴이 안 뛰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재미가 없어서 하기도 합니다.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한데요. 공무원 되면 여러분 진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공무원, 제가 신임 공무원들 연수교육을 한 7년 했는데요. 18살부터 53살까지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공무원들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복잡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막상 일을 했을 때 들어옵니다. 초중고 교사는 괜찮을까요? 이게 국립인 경우에는 괜찮은데 사립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단칼에, 물론 함부로 지금은 해고할 수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아주 압박감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기업, 대학교 교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대기업 직원보다 더 좋아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들이 사라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학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경기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직원들도 감축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 괜찮을 것 같아요. 변호사들 중에서도 제가 사기꾼 같은 인간들 제법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건물 임대료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마 소송이나 저작권 시비 이런 것들을 붙는 경우가, 아마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SNS를 운영하는데 거기에다가 남 이미지 여러분 썼다 이러면 뭐 그런 것들 막 엄청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기업 임원도 군장성도 어느 누구도 진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진로는 도대체 몇 가지 모습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100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이하일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진로는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로를 굉장히 편협하게, 앞에서 누구나 알아줄 만한 어떤 공무원이나 공기관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것만 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로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성적순으로 뽑듯이 그렇게 뽑는 게 아니라 진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심지어 좋아하지 않는 것들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재미도 발견하고 의미도 발견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최일선에서 삼성전자, 국민은행, 신한투자금융, YTN, SBS 이런 곳들 200여 군데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직접 서류 전형을 다 제가 책임지고 했었거든요. 리크루트라는 회사에서 제가 책임자로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강연가로 활동을 하면서요. 이제 여러 대학에, 물론 이제 고학년 취업도 많이 이제 교육을 했지만 저학년들 진로 설계 교육 과목도 많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로 설계가 사전으로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의를 스스로 내려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로 설계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자기 분석에 따라 재능과 흥미와 강점을 발견하고 지식, 경험, 역량 등을 갖추는 과정을 말한다.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비전과 올바른 가치관과 지곡관을 수립해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해 나가도록 만드는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여기에서 숨이 막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약 52%가량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자기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자기의 뭘 분석을 해야 되느냐? 재능과, 타고난 재능과 흥미와 강점을 발견해야 돼요. 타고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고난 게 저는 없어요, 이렇게 또 하시는 분이 있는데, 타고난 것을 최대한 찾아내시려고 하고, 만약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공부하셔야 돼요. 지식을 쌓아야 돼요. 공부하기 싫으면 경험을 해야 돼요. 어떤 것도 온갖 잡일, 허드렛 일도 해야 돼요. 경험을 부닥쳐 나가서 온몸으로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역량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타고난 게 아니어도 전문가, 프로페셔널리스트 수준까지는 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비전, 내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올바른 삶의 가치관, 직업관을 수립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계획하는 모든 활동을 저는 진로 설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1년 동안 가르치는 교과과정 내용에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정도로 방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진로는 직업적으로는 크게 저는 이렇게 4가지를 봅니다. 자, 전부 다 한번 필기구를 들어보시고요. 내가 A탑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십니다. 총 4개 타입입니다. 조직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 자질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인지 체크해 보시고, 스텝이나 보조원으로 활동해도 크게 불만족은 없다.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체질, 애사심이 있는지, 성실하고 참을성이 있는지, 규칙적이고 규범적인지, 공동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스트레스를 잘 감내하는지, 어른들이나 싫은 사람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지, 대화할 수 있는지,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강점을 활용하고 싶은지. 자, A타입입니다. 자, 이번에 B타입입니다. 상위 1% 안에 들 수 있는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있는지, 차별화된 전문 역량 구축이 가능한지, 한 분야를 집요하게 파고들 인내심이 있는지, 전문 지식이나 덕후 기질이 있는지, 어떤 탁월한 차이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지, 시대 흐름이나 트렌드 잘 알고 있는지, 남다르게 여러분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 몰두, 집중력이 뛰어난지, 남다른 장의력이 있는지, 전문가다운 자세가 태도가 있는지 체크하고 계시죠?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체크가 되셨는지 보십니다. C타입입니다. 직접적인 여러분이 창업 경험이나 사업 경험이나 창업 의욕이 있는지, 기업가 정신이나 근성이 있는 편인지, 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 불확실성, 이런 변동성, 모호성을 즐길 수 있는지, 무모할 정도의 도전 정신이 있는지, 자신을 신뢰하고 사람들이 잘 따르는 편인지, 평소 경제 경영에 관심이 많은지, 평소에 성공한 기업과 성공한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실패한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왜 그럴까 이렇게 바라보는지, 변화 인식이나 수용 능력이 빠른지, 이렇게 C타입 체크해 보셨죠? 마지막으로 D타입입니다. 어떤 공부를 할 때 학업 성취도가 상위 10% 이내를 대체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지, 대인관계에 서투른 편인지, 단순 반복적인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 규율,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아주 높은지, 도덕성이 높은지, 공익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시험에 아주 강한 편인지, 시험을 즐기지는 않더라도 시험에 집중하는 이런 힘이 있는지, 내향적인지, 돈에 큰 욕심이 없는지. 자, 어떤지 다 체크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A타입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직장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소기업에 따라서 다르겠죠.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에 가더라도 이런 것에서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B타입이 전문가. 그것도 이제 소속으로 가느냐, 완벽하게 프리랜서나 인디 워커, 인디펜던트 워커라고 하는데요. 독립된 전문가로 활동하는지, 그 다음 C타입, 창업가로 갈 건지, D타입, 어떤 공무원 시험에 여러분이 응시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러한 어느 정도의 자질이나 기반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보셨죠? 그러면 우리가 조직 구성원으로서도요, 사실 대부분의 80% 이상은 조직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단돈 100만 원이라도 번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으로부터
내가 한 어떤 지식 노동이나 근로 노동에 의해서 급여를 받는 형태를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조직이라는 게 과거엔 대단히 보수적이고 재미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갈수록 이제 일이 좋아지죠. 저희 때는 주 6일 근무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분명히 주 4일 근무제로 갑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자유로운 일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구성원으로서도 재미있는 이런 삶들이 분명히 더 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의 길이 있습니다. 과거의 전문가는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공인회계사 이런 사자가 붙었다면 이제는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아주 독특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적이나 이런 순위로 가는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영역을 여러분이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C타입은 사업가입니다. 여러분이 사업가가 되고 싶다라면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니면 어디에 취업을 하든 앞에서 언뜻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업이라는 조직이 어떤 구조,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가를 여러분이 어떤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전체를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가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업가는 물론 이게 이제 자영업자냐 또 사업가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영업자는 단순히 이제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 매출이 많이 나는 구조라고 한다면 사업가는 단순한 이익이 나는 구조와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출 1000억을 한다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매출 1000억을 해도 업종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제조업이라고 하면 그다지 연봉을 높게 안 받아요. 많아봤자 한 2, 3억 또 못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업을 왜 하냐 이런 생각이 들 건데요. 사업은 이제 이게 기업의 가치로 받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배달민족 같은 경우에 독일 기업에다가 4조 8천억인가 이렇게 팔렸잖아요. 4조 원이 넘는 돈으로 팔렸단 말이에요. 기업 가치가. 쿠팡도 마찬가지로 50조 원 기업 가치를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 가치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매출의 어떤 이익으로 받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자신의 회사에 컴백 받았을 때 연봉이 1달러였습니다. 1달러. 하지만 전 세계에 나중에 갑부로도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업가는 그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시험 성적이나 평소에 이것들이 잘 나왔느냐는 거예요. 턱도 없이 진짜 공부를 바닥에 있던 친구들도 물론 공무원이 될 수는 있어요. 의지에 따라 시험을 보니까 공정하게 보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시험을 공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사실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란 구조상에서 내가 높은 성취를 못 냈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 조금 했다라고 성취가 높이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그걸 3년, 5년, 10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나이 40대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포기한 친구가 있어요. 사실상 이렇게 하면 인생을 진짜 쫑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제대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 냉혹하게 그게 또 직무에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로 목표를 여러분이 한번 수립하셨다라면요. 그 다음에